전에 어떤 그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홍 선생님이 손을 못 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에 있는 그림들 보세요. 그 그림들 중에 왼손으로선 거꾸로 그린 거 있는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이 손을 못 그린다. 김홍 선생님의 그림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시대를 담았고, 두 번째 뭐냐면 혁신적인 사람이었다. 제가 정조로서 이제 뭐 이렇게 추천서를 쓰잖아요. 나는 이 책에 이 그림에 내 꿈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는 뭐냐? 실학의 이상을 그림으로 저는 표현한 거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앞에서 제가 김홍도 선생님이 뭐 풍속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림을 잘 그렸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제 국중박물관에서 풍속화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니까 풍속화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영조, 정조, 순조 이런 요 시기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이때 예술에 있어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선의 인왕산 제색도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1751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게 진경산수화라는 거예요. 진경산수화가 뭐냐면 화가가 직접 그림을 보고 그린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대상을 보고 이게 진경, 진짜 경치, 산수를 직접 보고 그린 것이. 이게 그런데 1751년이잖아요. 혹시 밀레라는 화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밀레, 뭐 만종. 요 사람들이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1840년부터 1860년 사이에 활동했던 루소라든지 뭐 뚜로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요 시의 유파를 바르비종이라고 하는데, 바르비종이라는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화가들이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몇 년 전, 약 한 1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밖으로 그림 그렸다. 대한민국.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뭐 김홍대 풍속화를 배우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인왕산을 지금 이제 정선이 직접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로 있는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비가 온 뒤에 안개 낀 모습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독특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을 내가 마치 사진처럼 내가 보고 똑같이 묘사한 것이 아니라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객관에서 주관으로 옮겨가는 뭔가 그런 이제 정서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요것이 누구냐면 아마 인상주의, 모네. 그래서 이제 모네의 후반부 작품에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미술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림의 이러한 특징들이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홍도의 풍속화인데요. 김홍도의 풍속화를 생각해 보면 서구에서 풍속화가 하나의 장르로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 이게 16, 17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16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풍속화라는 장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림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은 인비트윈 18세기 중후반인 거니까 저는 미술사로 보면 17세기의 네덜란드 풍속화와 그리고 19세기의 프랑스의 일상을 그린 그 그림 사이에 징검다리와 같은, 그래서 저는 미술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그림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김홍도 선생님의 풍속화가 그런 미술사적 가치가 좀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진경산수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풍속화도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진경산수화, 풍속화를 그리기 시작했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선에 있어서 두 번의 큰 전란이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전에는 중국이 아버지의 나라였고 중국의 왕의 나라였는데 중국이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네? 라는 생각해 보면서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뭔가 우리 것을 찾자.
조선의 것을 찾자라는 분위기가 먼저 예술의 영역에서 팽팽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은 서양 역사를 봐도 예술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사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런 모든 제반 정치나 문화나 구조가 바뀌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화는 화가가 직접 산천을 답사하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양화를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강이 있어. 제가 결혼할 때 누가 동양화를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추강 낙어다. 가을 강에서 낚시를 한다 그런 건데 이제 강가에서 누가 낚시하는 장면인데 저기 산이 있고 산 중간에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자에서 장기를 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그림은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동양화에서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더니 뭐냐면 그 산보다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소위 화가의 주관성, 객관에서 주관으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보시면 뭉크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실현당해가지고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 마음의 상처, 좌절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 그래서 그림이 객관에서 주관으로 바뀌는데 이미 우리 그림에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홍도 선생님의 이제 송화맹호도라는 작품인데 제가 호랑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뭐처럼 보일까요? 맞아요. 이게 고양이처럼 보여요. 왜 저 사람은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그렸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지만 혹시 지금 많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한반도를 호랑이처럼 그리거나 또는 토끼로 그렸던 그림들이 있어요. 한반도를 호랑이로 그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애국 국수주의자. 그리고 한반도를 토끼로 그리면 제가 볼 때는 친일파가 맞아요. 그래서 김은호 선생님도 뭐 이제 그분의 그림에 대해서 해석 여지가 많지만 약간 뭐 친일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친일 논란이. 그래서 혹시 영화 대호라고 기억하세요? 대호. 영화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호랑이 잡으러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뭐 산을 다 없애버리거든.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랑이를 미워했을까요? 간단해.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일본은 기껏해야 생각나는 동물이 뭐 있어? 원숭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호랑이를 없애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송화맹호도라는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강세왕과 김홍도 선생님이 함께 그린 거예요. 강세왕 선생님은 문인화가라 소나무를 그렸고 김홍도 선생님은 이제 그 호랑이를 그렸는데 리움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호랑이가 앞에 모이를 두고 이게 가는 붓으로 일종의 세밀하거든요. 저 털이 긴장한 거 보이시죠? 저는 저게 지금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보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와, 저런 그 디테일, 긴장한 호랑이의 털,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김홍도 선생님이 이렇게 풍속화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던. 그리고 이제 호랑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민화에서도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화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민화를 보시면 까치 호랑이라는 작품인데요. 호랑이가 지금 까치가 있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호랑이가 지금 저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자세히 보시면 뒷다리가 딱 땅에 접혀 있어요.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입을 널렁 걸리고 있지만 근데 이 가슴이 보여. 원래는 가슴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민화를 그린 사람은 조선의 피카소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위풍이 이게 기세 또는 호랑이의 기품 이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다 보이게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민화도 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로쓰기를 하고 서양은 가로쓰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쓰기를 하니까 끝이 어디서 끝나요? 왼쪽이 시작해서 오른쪽에 끝나.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은 항상 오른쪽 하단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로쓰기를 하니까 항상 도장이 왼쪽 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그림이 씨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한번 그림을 보기 시작할까요? 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손을 땅에 짚고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경기가 어떻게 지금 승패가 날까 막 긴장해 쳐다보는 것 같아. 제가 어디서 이제 이런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판돈 걸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돈 걸면 그건 뭐 그것처럼 그런 게 없겠죠. 근데 그 옆에 사람 볼래요? 옆에 사람 보시면 지금 눈도 시선도 딴 데가 있고 팔을 턱에 개고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서 이러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그 근처를 그림은요 다 설명해요. 뭐 가끔 이제 미술관에 가신 적이 있죠.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뭘 알아야 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생각이 달라요. 보는 만큼 알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저는 자주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림은 나에게 다 정보를 주더라고. 자, 먼저 이 사람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모자가 있어요. 그쵸? 이 모자를 보시면 모자가 어때요? 일반적인 갓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천민들, 종들이 쓰던 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종이야. 그러면 이 씨름판에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었겠지. 그런데 어느 종이 이게 모르냐? 뭐가 뭐밖에 나왔다고 자기의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턱을 개고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있는 건 맞아요. 씨름판에, 그림에. 근데 주인은 자기 종을 볼 수 없어. 그럼 누굴까? 맞아요.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씨름하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씨름하는 사람 둘 중에 지금 소위 내가 보는 딱 들어올린 들배지기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들려진 사람일까요? 누구일까? 그림을 좀 보시면서. 그래도 피디님 한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 보시면서. 네. 이 그림 다시 얘기하지만 힌트가 다 있어요. 자, 옆에 지금 신발을 벗고 선수들이 들어갔죠. 하나는 집신이고 하나는 비단신이에요. 그럼 비단신 신은 사람이 양반이겠지. 오케이. 그럼 다시 씨름 선수들을 보세요. 다리 힌트. 저는 들려진 사람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발을 보시면 각반이 있죠. 각반. 그게 이제 남자들이 왜 옛날에 한복을 입으면 각반을 해서 그 데님으로 묶잖아요. 요게 그 사람이 비단신을 신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씨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주인이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버텨. 아우,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지겹게 쳐다보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옆으로 한 3칸 정도 가시면 어떤 양반이 지금 부채로, 지금 이제 오른손 부채로 입을 막고 있고 왼손을 지금 무릎에 올려놓고 있어요. 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눈을 보시면 눈이 막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럼 손이 어떨 때 저 손이 지금 다리를 펴고 있죠. 조선시대는 다리를 다 보면 양반 다리고 앉잖아요. 어떤 걸까? 시간이 길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리가 저려. 다리를 막 주무르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품도 나. 근데 양반 치면에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부채로 가리면서 그런데도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눈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리를 오므리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을까요? 발을 보세요.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그럼 뭘까요? 맞아, 다음 선수예요. 훨씬 낫네. 다음 선수예요.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칭. 이렇게 딱, 자, 등도 폈잖아. 뒷사람의 지금 손도 허리가 있죠. 주물러 주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앞뒤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앞뒤 사람의 관계는 매니저? 코치? 뭐 그럴 수 있죠. 그림은 다 얘기해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 근처는 오브제를 보셔야 돼. 자, 지금 갓 위에 갓이 얹어져 있죠. 러시아를 가면 식당에 들어갈 때 코트를 입으면 코트를 걸어두고 들어가는 게 예예요. 코트를 입고 들어가면 식당이 예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식당에 갔다, 근데 그곳에 코트가 걸려 있다.
그럼 남의 옷 위에 코트를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겠지. 그럼 조선 시대처럼 엄격한 신분 시대에 남의 갓 위에 내 갓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둘 중에 하나지. 친구나 형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비슷해. 네, 닮았죠? 아마도 저는 형제. 저 사람도 그 다음 선수일 거야. 그래서 모자 벗고 지금 이렇게 서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다시 쭉 넘어와서 저 선수가 지금 들배지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지금 아마도 들려진 사람이 질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내가 보는 화면에서 보는 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넘어질까요? 왼쪽. 오케이. 또 우리 PD님은? 귀찮죠? 잠깐 물어보니까.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심이 틀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그림에 다 설명이 나와요. 딱 보시면 지금 저기 그림에서 반응하는 사람 있죠. 관객 중에 누구예요? 관중들 중에. 오른쪽에 사람이 그 몸이 뒤로 쳐져. 자기 쪽으로 올 것 같은 거야. 자, 오케이. 요게 씨름이에요. 자, 요 씨름인데 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신발을 앞에서 선수의 신발을 볼까요? 원래 신발을 벗을 때는 어떻게 벗고 들어가나요? 진행 방향으로 벗고 들어가죠. 근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이 씨름이나 작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안으로 집중되니까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시선의 분산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엿장수 아이의 시선이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좌우 대칭을 이루게 돼 있어요. 김홍 선생의 그림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림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 사람 손을 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왼손을 보시면 왼손이면은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로내서 전에 어떤 그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홍 선생님이 손을 못 그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에 있는 그림들 보세요. 그 그림들 중에 왼손으로 쓴 거꾸로 그린 거 있는지 없어요. 제가 다음에 여기 잠깐 보여드릴 여기서 지금 이 무동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왼손 물론 거꾸로 하나는 그려요. 악기 든 사람. 근데 대부분은 똑바로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건 아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이 손을 못 그린다. 그 굉장히 핸디캡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는 1번 그림을 못 그려서 아니면 무슨 어떤 인지심리학자 뭐냐면 뇌 하수체에 문제가 있어서 좌우로 구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다. 아니면 2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에 지금 꼬마 아이가 이렇게 탁 쳐다보는 꼬마 아이 보이시죠? 그 아이의 그 어깨선과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선을 보시면 누가 더 진해요? 아이가 훨씬 진해요, 뒤가. 원래 원근법으로 보면 앞이 진하고 뒤가 연해야 되죠. 근데 뒤를 더 진하게 해서 보시면 맨 뒷그림들과 뒷선들이 진해요. 왜 그럴까? 저는 김홍돈 선생님 생각에 그 사람들이 안 보일까 봐. 저는 이제 김홍돈 선생님 그림의 특징이 뭐냐? 배려라고 봐요. 자, 이제 배려라는 관점에서 김홍돈 선생님의 풍속화를 제가 쭉 설명하려고 해요. 자, 다시. 지금 우리처럼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들도 미술관에 자주 안 가죠. 미술관에 가서 누가 물어보면 불편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평민들이 그림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봤겠죠. 그러면 그 평민들에게 아무리 김홍도가 풍속화를 그려도 이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혹시 뭐 조카들이나 뭐 여러분도 자녀들 원리를 찾아라. 혹시 그 그림책 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건 뭐냐? 내가 볼 땐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다르게 그린 거예요. 자, 지금 무동이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틀린 그림도 뻔하죠. 맨 밑에 지금 이제 오른쪽 하단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손을 보시면 이 손이 왼손, 오른손이 밸런스가 안 맞아.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설명할게요. 무동이를 보시면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동작이 지금 시선이 밖으로 나가요.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기 장구를 볼까요? 장구가 지금 하나는 두께가 얇고 하나 두께가 두껍죠.
이건 뭐냐면 장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얇은 가죽은 소리가 맑고 청아하고 작은데 멀리 가고, 가죽이 두꺼운 것은 소리는 큰데 둔탁하고 짧게 가. 그것을 그 소리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해석하는 것은 소리다. 소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걸 해주는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설명하고 싶은. 오른쪽에 두 명의 사람이 지금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 피리를 부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신분이 좀 낮은 중인이나 또는 천민이 쓰는 저 모자를 분 사람은 입이 바람이 훅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피리를 약간 삐뚤어 그게 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 오! 너무 훌륭합니다. 와, 체면이에요. 꼴에 자기도 양반이라고. 무슨 모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삐뚤어해서. 근데 김홍돈의 그림 보시면 약간의 그 서민과 양반을 같이 그릴 때는 이 평민들을 좀 살짝 올려주고 양반을 약간 비트는 그런 그림들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활속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활속이라는 작품에서 이 상황을 한번 더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른발이. 그렇죠. 원래 내가 활을 쓰려면 당기는 손과 다리가 함께 뒤로 가야지. 근데 당기는 발이 앞으로 간 거죠. 이 자세가 안 나오죠. 이 자세로 활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김홍돈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틀린 그림을 해서 그러면 찾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김홍도의 자리짜기. 자리짜기라는 그림입니다. 자, 뭐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화면이 지금 나올 텐데요. 찾아보실래요? 이게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꼬마가 지금 바지를 안 입고 있어요. 아예 벗고 있는 거죠. 이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안 믿으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김홍도의 신행이라는 작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서 가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인구 훌쩍거리는 사람은 지금 신랑의 유모입니다. 자, 신행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좀 이상한 거. 틀렸다라고 하기 좀 뭐하고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꼭 틀린 그림 같은. 내 선두가 뒤돌아.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김홍돈의 그림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전 이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김홍돈 선생님의 작품을 저는 뭐라고 그럴까? 뭐 손을 잘못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합하지 않고, 일단 서민들에 대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림에 관심을 갖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봤다. 이번에 이제 국중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김홍도의 작품을 보신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는 거라 하나씩 둘씩 질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